나는 뭐 하는 놈인가. 나만 이래? 다들 너무 애매한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제 스스로가 이렇게 애매한 재주를 갖고 태어난 건 저주다. 어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이제 이 가디건이 정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주말 안에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뜨개질을 하다 보면은 되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좀 최근에 이제 많이 한 생각은 나는 뭐 하는 놈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왜 뜨개질을 하는가? 이게 사실 좀 되게 큰 고민이에요. 나는 왜 뜨개질을 하는가? 왜냐면 뜨개질이라는 게 예전이야 정말로 실용적인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거였지만 현대사회에서 내가 더 좋고 가치 있고 가성비 좋은 물건을 뜨개질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뭔가 작업을 할 때 어떤 용도, 쓸모가 있는 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사실 그 쓸모라는 게 뭔가 싶은 거죠.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엄청나게 기술을 연마한다고 해서 진짜 기계보다 빠르게 뜨개질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디자이너가 멋지게 막 설계하고 되게 괜찮은 기계가 쭉 뽑아낸 그런 제품보다 뭐 품질 면에서든 심미적으로든 제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왜 뜨개질을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뭐 하려고?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 뜨개질로서 어떤 가치를 창출을 해내려고 한다면은 나는 어떤 가치를 내세워야 하는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거? 단 하나뿐인 건 사실 막 커스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커스텀으로 하는 게 퀄리티는 훨씬 더 높을 거고요. 왜냐면 공산품을 이제 내가 어떻게 조합하냐인 거지. 그걸 이제 내가 하나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그 기술을 막 내가 엄청 연마한 게 아니니까 또 마찬가지로 기계보다 더 좋은 제품을 제가 만들 수가 없으니까 내가 단 하나뿐인 거를 뭐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야 하며 그게 어떤 가치를 또 갖고 있길래 그걸 내세워가지고 내가 뜨개를 업으로 해볼 수 있을지 그런 고민도 됐고요. 항상 저는 제 스스로가 내가 원하는 거, 남들이 시키는 거 말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살았었는데 그래서 막 이제 제 망상 중에 하나가 항상 그거였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내가 진짜 대학만 들어가면 입시 그림 말고 진짜 내가 원하는 그림 그린다. 근데 막상 대학을 갔는데 학점 따야 되고 하니까 사실 그려야 되는 그림이며 해야 되는 작업이며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하잖아요. 물론 제가 다녔던 학교가 막 그렇게 자, 나는 이런 그림에 막 가점을 주겠어. 이런 분위기의 학교가 아니어서 그래도 정말 모두가 자신들의 마이웨이로 작업을 하긴 했었는데 여튼 그거가 딱히 아니더라도 막상 딱 대학에 가가지고는 제가 뭔가 기회가 안 돼서 내가 원하는 걸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돈이 없어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난 알바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생각해보면은 딱히 뭘 그리고 싶었던 건지 제가 알고 살아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잘 없었어요. 그럼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작업이 뭐지?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 이거를 제 스스로도 잘 몰랐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환경 탓, 뭐 주변 탓, 상황 탓, 남 탓을 한 거죠. 나는 막 원래 항상 내 작업을 꿈꾸는 사람이었는데 상황이 이러하니까 난 못한 거야. 막 그렇게 뭐 핑계를 댄 거죠. 그러고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돼서는 이제 회사에 들어가냐 작업을 하냐였는데 사실 작업은 제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대학원을 갈 상황도 아니었고 뭐 작업을 당장 해가지고 사실 작가 같은 경우에는 40대도 신진 작가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20대부터 제가 작가 생활을 시작해도 40대까지도 신진 작가예요. 근데 저는 성질이 급하고 되게 좀 그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이 셌어요.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만 해. 나는 그걸 해내야만 해. 막 그런, 막 뭐라 그러지? 누구한테 막 기대서, 그러니까 사실 예술이라는 거는 어떤 누군가가 내 작업을 선택해주기 전까지는 그 경제적인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저는 그때 굳건히 믿었었어요. 그 방법을 뭐 찾아보면 있었을 것도 같은데 그때는 제가 너무 편협하고 좁아서 그게 아예 없으니까 나는 포기하고 직장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막 회사 지원도 여기저기 하고 인턴하고 계약직 하면서 또 다른 데 지원하고 이러고 있을 때 친구 중에 한 명이 아트 레지던시라는 걸 알려줘가지고 거기도 지원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왜 김대리님 거 보면은 그 뜨개질도 외국에 이제 아트 레지던시 이런 데 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한국에도 있어요. 근데 그게 뜨개 전문이 아니고 그냥 어떤 작업이든지 간에 자기가 하는 작업을 소개해서 이제 지원하면은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작업 활동하고 전시하고 나오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게 한 군데가 붙었었어요. 근데 어디 지역인지도 모를 만큼 정말 처음 들어보는 지역에서 합격을 했었을 때 사실 가고는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갔다 와가지고 아 나는 이제 예술계에 한 발을 내디뎠어. 앞으로도 이렇게 차근차근 해가지고 내 작품 팔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할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이 진짜로 뭔가 가치가 있는 건지 누군가한테 쓸모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모르겠었고 그런 것도 사실 판단할 능력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다른 친구한테 괜히 물어봤죠. 막, 나 이거 아트 레지던시랑 회사 하나씩 붙었는데, 너 같으면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물어보고 했었는데, 이제 뭐 친구들도 사실 현실적인 말을 해주기 마련이니까, 자기 같으면은 회사를 들어가겠다라고 했고, 저도 뭐, 솔직히 자신이 있었으면은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누가 반대하는 말을 했어도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도 자신이 없었어서 그냥 회사로 들어갔죠. 회사로 들어간 덕분에 남편을 만난 것도 있네요. 회사 친구한테 소개를 받은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때는 막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예 나는 직장 쪽으로 접어야겠다. 그러고 이제 회사 다니면서 돈을 벌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 작업해야지. 또 이렇게 한번 미룬 거예요. 나 또 핑계를 댄 거죠. 사실 내가 뭘 하고 싶었던 건지 몰랐던 거면서 뭐 어떤 작업을 할지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을 안 간 거면서 나는 돈 벌어야 되니까 미술 포기한 거야. 이렇게 또 핑계를 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 들어가고 뭐 이직하고 또 승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실 회사 일을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너무 그쪽 분야가 잘 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해도 그냥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아 역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남이 시키는 거에 소질이 있나 봐. 막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나는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걸 잘하는 사람인데 괜히 그 하고 싶다는 이유로 괜히 미련 가지고 미술 하려고 하고 그랬던 게 좀 나랑 안 맞는 거였나 봐. 그냥 왜 뚝딱이들이 연예인 꿈 한번 꿔보는 것처럼 그런 거였나 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쪽 업계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제가 일하던 분야가. 그러면서 이제 막 어떤 일을 해도 좀 잘 안 풀리고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성과가 좀 흡족하지 않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기니까 그때 무너지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진짜 힘들었어도 뜨개질을 할 때막 그러니까 물론 정말 입에 풀칠을 못할 상황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었겠지만 아마 그래도 집에 쌓여있는 실로 뭐 하나라도 만들면서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은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워낙에 관심이 없었던 분야니까 힘든 상황이 오고 또 이제 회사 상황도 예전 같지 않고 이래졌을 때 진짜 무너지겠더라고요. 이대로는 난 이렇게 사는 거는 이걸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뭔가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깟 재미가 없는 것 때문에 뭐 인생을 그렇게 큰 결정을 그렇게 내리는 게 어딨냐 뭐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한 반면 저는 하루 2끼 정도만 먹어도 돼요. 진짜 심할 때는 하루 1끼만 먹어도 돼요. 근데 저는 잠을 많이 자는 걸 좋아하고 그냥 제 시간 가지면서 제 쓰잘데기 없는 이런 짓들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저는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 재미가 없는 삶을 뭐 남들이 말할 땐 고작 재미겠지만 저는 그게 되게 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라는 게 뭔가 되게 막 엄청난 뭐라 그러지? 막 환락과 유흥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재밌다 막 오늘 이런 재밌는 거 했으니까 기분이 좋게 끝난 하루였다 뭐 이런 거? 그게 저는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막 살아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그 재밌는 건 알겠어. 뭐 이렇게 작업하는 거 좋은 거 알겠는데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게 뭐고 진짜 작업을 한다면 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면은 진짜 창피하고 쪽팔리지만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이제 몇십 년을 살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도 재밌더라? 나는 왜 이런 걸 좋아할까? 나는 왜 저런 걸 해봤을 때, 뭐, 흥미를 느끼고 잘하고 싶어 하고 욕심을 낼까? 뭐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가 무슨 도움이 될 거야? 막 이런 고민을 할 때, 그럴 때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나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왜 살고 있으며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런 쓰잘데기 없는 뭐 명상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게 제 생각엔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아는지가 저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나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뭐 비싼 옷을 좋아하는지, 가성비 옷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도 심지어 잘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그래서 막 나는 뭐 하고 살고 싶은 사람인가 막 이런 걸 고민할 때 그게 쉽게 결정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격거를 참 좋아하는데 진격의 거인에서 되게 좀 여러 번 등장하는 거기서는 좀 되게 비슷한 대사가 몇 번 반복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나왔던 대사 중에 하나가 좀 되게 저한테 저거 되게 충격적인데? 이렇게 생각했던, 충격적이게 좋은데? 생각했던 부분이, 뭐 어떤 이제 어려운 임무를 주인공이 받았을 때, 너 이거 할 수 있냐? 이랬어요. 그 어떤 사령관이 그 주인공한테, 주인공이 이제 막 15살짜리 꼬마인데, 걔가 되게 어려운 임무를 맡게 된 거예요. 걔한테 이제 그 사령관님이, 야, 너 이거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 이제 15살짜리 주인공이 저는 그거를 분명 하고 싶지만 그런 거를 제가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막 이렇게 우물쭈물거리면서 대답하고 있었더니 사령관이 내가 질문을 잘못했네. 너한테 물어본 거는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물어본 거야. 라고 했더니 그 주인공이 할 거예요, 할 겁니다.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되게 어떤 어려운 길임에도 기꺼이 감수하고 갈 거냐라는 그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또 반대로 포기할 때도 그 질문을 해보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게 될 때 그만두기 직전에 이제 계속 다닐지 말지 그냥 다니면서 고민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질문이 떠오른 거예요. 맥락이 그게 아닌데도 갑자기 그 질문이 그냥 저한테 갑자기 들이닥치듯이 와가지고 너 이렇게 직장 생활 하면서 이게 맞나 아닌가 긴가민가 고민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아니 이렇게 살 수야 있지. 이렇게 그냥 주는 월급 받으면서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지.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사령관이 물어본 거죠.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본 게 아니야. 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본 거야. 직장 생활 하면서 내가 원하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웅행웅행 하는 그 삶을 계속 살 거야? 기회가 다른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이게 더 안전하니까 이쪽을 선택할 거야? 라고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 떠올려 봤을 때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반대로 너 뜨개질만 평생 하고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또 이제 같은 그 주인공처럼 그런 스탠스가 나오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질문을 바꿔서 할 거야 말 거야를 물어보면은 저는 한다고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쪽을 선택을 했거든요. 결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할지 말지를 그냥 단순히 내 마음 가는 대로 나는 이걸 할 것이다 말 것이다라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런 상황이 왔다고 가정할 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지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할 거다 말고 정말 할 생각이 있냐라고 묻는 누군가가 있다면 뭐라고 대답할지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내가 원하는 거를 조금 좀 정확히 파악해 나갈 수 있지 않나.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만화 속의 주인공이 저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다들 진격권은 꼭 보세요. 이거는 정말 꼭 봐야 돼요. 인생에 큰 교훈을 주는데 그 교훈을 누군가가 나한테 자, 봐. 이게 인생이야. 이게 잘 산 인생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좋은 질문들을 던져줘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나도 고민을 해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그런저런 사람들이라면 저런 선택을 했을 것이고 나는 나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고 뭐가 옳다 그르다는 없다. 그런 교훈을 준답니다. 나가야 되네. 빨리 뜨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발렌타인데이 때라도 입고 싶었는데 언제 다 떠. 그리고 이게 스트레치 바인드오프가 지금 진짜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게 두 가지 다른 바인드오프를 해본 건데 얘는 제니의 아주 놀랍도록 스트레치한 그런 그 마감 방식이고 얘는 그 이탈리안 바인드오프라고 그 튜블러 바인드오프 그거거든요. 근데 저는 얘를 좋아해요. 얘가 이렇게 쭉쭉 잘 늘어나기도 하고 이 모양이 제가 봤을 땐 더 예쁜데 얘가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여기 부분만 모양이 맞게 되고 여긴 다 틀렸어요. 근데 이거 풀고 하고 싶은데 그 풀고 하면서 받을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또 그냥 빨래 해가지고 몰라 그냥 묻어버려? 이랬다가 그래요. 근데 그냥 풀고 해야겠죠? 예쁘게 떴는데 저기가 마음에 안 들면 이런 데서 옷에 이제 마감 차이가 보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은 참 기쁜 날이에요. 바로 이것이 온 날이고요. 이것을 가서 양털을 사온 날이에요. 1월 말에 시켰고요. 아니다, 2월 초에 시켰다. 한 2주 정도 걸려서 왔고요. 오케이. 이해했어. 좋아. 이제 얘가 돌아가는 걸 확인했으니까 실을 만들 이 양모를 조립을 해봐야 돼요. 맨 처음에는 또 궁금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양모 펠트를 진짜 싫어했거든요. 야, 짜스가. 그때는 사실 이렇게 실 뽑고 그런 게 가능한지 상상도 못했어요. 몰랐어요. 이런 게 있는 줄도. 그때는 그 펠팅이라고 이 양모라는 게 되게 이렇게 뭉쳐지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색을 조합한다던가 모양을 잡는다던가 해가지고 이걸 수축시키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펠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법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였는데 그게 진짜 힘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 힘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싫어했어요. 힘쓰기 싫어서. 이렇게 길게 양모를 준비를 한 다음에 이거를 저기다가 놓고 죽실을 뽑는 거예요. 이게 양모라는 게 그 사람 머리카락처럼 길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털이 머리가 긴 양털이 있고 머리가 짧은 양털이 있고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얘의 고유한 길이가 한 요 정도면은 이거보다 손을 더 멀리 두고 잡아 당겨야지 이게 실이 양모가 늘어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잡아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조금 잡아 당기면은 이게 너무 두껍게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조절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기법이라고 하네요. 스피닝이라는 거. 근데 저는 이거 처음에 했을 때 이거 자체도 사실 노동이거든요? 노역이에요. 옛날 사람들 진짜 그 방구석에서 그 실 뽑아갖고 그 실로 막 바느질해서 옷 만들어 입고 그랬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고역인데 이 양털을 딱 잡고 이 작업을 할 때 양털이 손에서 스스스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홀려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한번 색 안 썼고 내가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나 한번 해볼게요. 뭐지? 이거 어떻게 꼽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실을 감아서 만드는 건데 조금 두꺼운가? 이렇게 해서 실을 감고 있어요. 재밌다. 실이 끊어진 김에 실을 한번 섞어볼까요? 이제 얘네를 해보지 뭐. 가보자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실을 뽑는 거예요. 더 해보고 올게요. 저번에 투플라이로 실을 만들었었는데 만들어보니까 색깔을 막 한 4가지, 5가지 해놓고 막 하니까 너무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마침 그거 하다가 실이 남았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핫핑크랑 어두운 계열 색깔만 남아있는 걸로 얘네끼리 삼합으로 다시 만들어 보려고.
실 용량이 좀 나와가지고 뭘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조금 남아가지고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막 계속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직장 다닐 때도 계속 뭔가에 쫓기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늘 살았었는데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막 쫓기면서 살아야 되나 그랬었는데 막상 이제 처음으로 누구도 막 박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니까 또 이건 이거대로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냥 뭔가 쫓기지 않는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제 스스로의 목표를 만들어가지고 내 스스로를 좀 쫓기는 느낌을 갖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계속 이렇게 고민이 많아요. 저는 막 나이 30 넘고서까지 이렇게 진로 고민을 하면서 살 줄 몰랐거든요. 근데 다들 이러고 사나? 다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요. 나는 그렇게 뭔가 이대로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되게 막 자기 갈 길 잘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이래? 다들 아무 그거 없어요? 나만 이런가 진짜? 실이 꼬였어. 근데 이거 얀 홀더를 사야겠어. 이렇게 살 게 늘어나고 저번에 저 이거 가르쳐준 언니랑 수다 떨고 막 이거 같이 실 뽑고 하는데 막 이런 거를 하는 게 너무 즐겁고 또 우리가 이거를 되게 빠르게 익히고 재밌어 하거든요. 근데 이걸로 먹고 사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항상 그게 고민이에요.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랑은 이제 고민하는 내용이 항상 그거예요.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 근데 또 반면에 자기가 이렇게 막 몰입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하는 것만으로도 좋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런 그 어떤 행동이랄까? 그런 걸 가진 사람이 또 막 되게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렇게까지 재밌어 하는 거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 복이고 이것도 참 행운은 행운이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근데 이거에서 이제 균형을 어떻게 잡고 살아가느냐가 항상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다들 잘 살고 있는지 꼭 알려주기? 막 나는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어떤 시기를 보내고 지금은 안정적이게 되었다. 이런 것도 있으면 알려주기. 제발. 이런 얘기를 잘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직장 다니고 하면은 사실상 거기서 이제 인생이 다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매일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사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게 너무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주변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런 고민 얘기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이 좀 더 힘들었던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재주잖아요. 이런 거를 그냥 한두 번 배우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저는 이거 그때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서 이 실 뽑는 언니를 보고 막 너무 멋있고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그냥 쫓아가서 배우고 왔거든요. 그때 한 4시간인가? 4시간쯤 스피닝을 하고 집에 왔는데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게 진짜 무슨 하늘이 나를 부른 것처럼 막 얘가 자꾸 나를 부를 것처럼 막 그렇게 너무 좋았던 기억으로 남고 막 자꾸 떠오르고 나 막 다음번에 내가 혼자 하게 되면은 이런 시를 만들어서 그런 것까지 만들어 볼 수 있을 텐데 막 이런 생각까지 쭉쭉 들고 하니까 내가 그거를 잊을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고민하다가 또 시켰어요. 솔직히 이것까지 해가지고 뭔가 내가 뭐 진로를 찾는다던가 먹고 살 길을 찾는다던가 이런 게 막 딱히 떠오르진 않아가지고 자제하자 생각했다가 근데도 자꾸 생각이 나니까 이거는 진짜 날 부른 거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렀거든요.
근데 여전히 모르겠어. 얘가 진짜 나를 부른 걸까? 근데 이렇게 내가 막 빠르게 익힐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제 주변에서 야, 너 재주 좋다, 재능 있다 막 이러니까 또 거기에 약간 취하거든요. 아, 난 역시 재능이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뭐랄까 그게 진짜 막 너무 압도적인 재주라서 막 진짜 너는 그거 안 하면은 막 다른 거를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한다던가 아니면은 야, 너 같은 애가 그거 안 하면 누가 그걸 해 할 정도로 진짜 압도적으로 잘하던가 아니면은 이거 말고는 다른 거를 할 수 없을 만큼 이거에 정말 미쳐 있어가지고 다른 재주가 하나도 발굴되지 않았던가 하면은 그냥 그거를 먹고 사면 될 텐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재주들이 다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뜨개질을 해도 빨리 익혀. 빨리 익히고 빨리 배우고 해. 근데 막 내가 없으면 뜨개판이 안 돌아갈 정도는 아니야. 내가 없으면 막 스피닝 월드가 막 다 무너져. 그런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막 직장 생활을 못할 정도로 소시오패스도 아니야. 그리고 직장에 뭐 취직을 못할 정도로 막 능력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니야. 근데 막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 그래, 역시 직장이 맞아 할 정도로 막 이런 뜨개질 같은 활동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직장에 되게 잘 자리를 잡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막 너무 애매한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제 스스로가. 그게 너무 싫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랬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사춘기가 되게 늦게 길게 갔는데 전 사춘기가 대학생 때였어요. 근데 그때 막 이제 인스타 비밀 계정에다가 제 약간 감정 쓰레기통 같은 일기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맨날 일기에다가 아, 난 저주받았다. 이렇게 재주가 애매한 거는 이렇게 애매한 재주를 갖고 태어난 건 저주다. 난 저주받은 인간이다. 막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런 중이병 걸린 말을 대학생 때 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그건 계속 고민이에요. 이게 재주가 막 진짜 압도적인 재주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그냥 견뎌내고 이겨내고 뭐 적당히 애매함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막 마음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죠, 그러니까. 이거. 오, 씨 삼합을 하니까 실이 좀 통통하게 나오네. 그래서 저는 이 재능과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사느냐에 대한 문제가 항상 좀 큰 고민이었어서 퇴사할 쯤부터 해가지고 그런 그 알고리즘에 그런 영상이 많이 떴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좀 되게 인상 깊다고 생각했던 게 문혜일님 그 사업가 문혜일님이라고 그분이 유튜브를 하세요. 근데 그분 영상 중에 재능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있었는데 재능이라는 거는 내가 막 좀 잘 안 풀리고 힘들고 하더라도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붙들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좋아하는 것, 그만큼 사랑하는 것, 그래서 결국 붙들고 있음으로써 결국은 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재능이라고,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건 결국 막 어떤 타고난 능력이라기보다는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이렇게 막 깨달았어요. 깨달았다 하기에는 아직 깨달음이 멀긴 했는데,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은, 아, 내가 되게 쟀구나, 내 재주에 대해서. 막, 이 재주를 팔면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나. 그런 얄팍한 생각하면서, 이거 내가 비싼 돈 주고 배웠는데, 비싼 값 받고 팔 수 없는 재주인가? 아, 이 재주, 이거 쓸데없네. 막, 이렇게 하면서 잰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으면, 내가 이걸로 막, 얼마를 손해보던 간에 그게 너무 좋으니까 자꾸 그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런 게 결국은 잘하게 되니까 그런 게 재능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던 건 어쩌면 애매한 재주가 아니라 애매한 사랑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미쳐 빠질 정도로 사랑하지를 않아서 내가 이렇게 충분히 마음을 주지를 않으니까 그 애매한 수준에 계속 걸쳐 있었던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 진짜 완전 작정하고 여기다가 사랑을 쏟아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망할까? 뭐 망한다고 해도 내가 불행할까? 그거야 그렇게까지 아직 해보지 않았으니까 또 모르는 거라서 제가 올해 1년 동안은 그냥 정말 진로 탐색을 진하게 해볼 생각이거든요. 당장. 어쨌든 나는 이제 7년 동안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오늘의 나를 위해 돈을 벌어놨으니까, 돈과 시간을 벌어줬으니까, 과거에 나한테 감사하면서 이제 진로 탐색하는 1년을 살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아직 두 달 지났잖아요? 근데 그 2달 사이에 벌써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는 왜 막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나는 왜 아무것도 한 게 없지? 막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내 재주는 역시 쓸모없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자제하자. 지금 아직 그 정도의 사랑을 내가 여기에 쏟아붓지 않았어. 지금 욕심부리지, 오만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재밌다. 와인더도 하나 사야 될까봐요. 이 와인더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 저는 사실 뜨개질을 막 계속 해가지고 누구 선물 주고 뭐 하고 하긴 했어도 제가 도안을 본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도안을 본 게 한 4년? 5년?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사실 저는 도안 보고 뜨는 거를 막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내 머릿속에 이게 있고 마침 맞는 실이 있으니까 난 그걸 떠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뜨는 사람이었는데 도안 보고 뜨는 게 확실히 퀄리티가 높고 나름의 재미가 있거든요. 완성될 게 어떤 건지 정말 명확한 이미지가 있는 거니까 그게 가까워질 때 막 이렇게 멈출 수 없어지는 그런 극도의 흥분감 같은 것도 있고 재밌고 좋은데 이게 확실히 도안을 보고 뜨다 보니까 뭔가 제 약간 자유로운 영혼이랄까? 그 자유로운 영혼이 약간 깨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뜨고 있는 가디건까지 뜨고 가디건을 제가 지금 2개를 뜨고 있거든요. 하나는 보송니트 리스 가디건이고 진짜 이번 주에 끝낼 거야. 그리고 하나는 에바 가디건인데 이렇게 2개를 일단 떠보고 그 다음에는 그냥 진짜 제가 뜨고 싶은 옷을 한번 만들어보고 남편도 갖고 싶은 니트 후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만들어보고 지금 막 머릿속에는 온갖 옷들이 떠다녀요. 막 육아복을 이렇게 떠가지고 입으면은 이게 막 면이나 린넨 소재 같은 걸로 된 거면 육아복으로 입어도 안 답답하고 괜찮지 않을까? 너무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계속 이제 도안 보고 뜨고 있는 거 작업을 하니까 그게 잘 안 돼서 다 했어. 그래서 이번 것까지만 뜨고 다음에는 제 거 뜰 거예요. 그리고 제도 수업도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앵콜스에 가서 저 리스 가디건 마무리할 실을 좀 더 사야 돼요. 지금 소매 고무단이랑 넥밴드 이렇게 남았는데 실이 모자라가지고 다 못 봤어요. 이거로 티코스터 하나 뜰 수 있을까? 사실 이거 실을 보고서 실이 나온 거를 보니까 딱 저희 요가 선생님이 떠올라가지고 이거 우리 요가 선생님 머리끈 떠주면은 진짜 잘 어울리겠다. 이런 색깔이 되게 잘 받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 생각을 했는데 실이 용량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시간 대비해서 진짜 실을 많이 뽑는 게 정말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거 삼합으로 하니까 너무 예쁘다. 다음번에 삼합으로 한 번 더 해야겠다. 삼합이라 하니까 되게 홍어 삼합 같네요.
이게 굵기를 일정하게 가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재밌어. 그 굵기 일정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재밌어요. 머리끈이 되려나? 약간 애매한데? 이렇게 뭐 누군가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게 막 딱 떠오르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내가 막 뭘 만들고 있었는데 저는 진짜 나를 위해서만 뜨개질 했었거든요. 내가 입을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막 이런 거 위주로만 뜨개를 했었는데 다른 사람 줄 거를 생각하고 뜨는 것도 너무 재밌고 보람찬 일이더라고요. 아, 용량이 실 모자라겠다. 근데 실... 요즘에는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좀 실제로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걸 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 요가에 완전 미쳐 빠져 있는데 요가가 진짜 재밌기도 한데 저희 그 요가원 선생님들이 진짜 열정맨이에요. 열정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 한 번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을 착각해가지고 원래 90분 수업을 하는 건데 140분 수업을 한 거예요. 140분? 한 140분 수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되는 것보다 50분을 더 하신 거죠. 근데 되게 막 자기는 어쩐지 오늘 요가 그 시퀀스, 수련 시퀀스가 너무 되게 시작부터 그 피크와 마무리 운동과 사부아사나까지 너무 시퀀스가 퀄리티가 괜찮길래 오늘 되게 시퀀스 괜찮네? 이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50분 초과 근무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사실 노동이 아닌 거잖아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뜨개질을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걸 진짜 내가 밥만 먹고 살 수 있으면은 그냥 저는 하루 종일 이것만 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막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막 너 뜨개질 2시간 해? 그럼 2시간만? 막 이럴 정도로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 어떻게 내가 뜨개질을 해서 막 시급을 받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이게 벌이가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니까 그 좋아하는 일을 일로 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냥 저는 상상만 하면서 지금 막 부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시다가 거기까지 다다르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물어보고 싶어요.